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아침 9시 20분까지 저희 TV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되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적어주시고요. 내용 간략하게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무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4거래일 내내 동반으로 상승 마감했던 양지수, 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원화는 크게 동조화되지는 않고 1원 미만 소폭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한 코스피.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0.35% 내리면서 2,619포인트로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었지만 재건과 반도체주들의 상승으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내내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898포인트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은행들과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2분기 실적을 기다리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나온 뉴욕주의 7월 제조업 지수는 1.1로 지난달의 6.6보다 부진했지만 여전히 제조업 경기는 확장 국면입니다. 사이버트럭 출시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3% 이상 올랐지만 경쟁사인 리비안과 포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 가까이 올랐고 다우산업지수는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매일 아침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전에는 전문가님께서 미리 분석해주신 저희가 실체가 탄탄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 들어보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는 차트상 자리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전문가님께서 2023년은 하나기술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벌써 7월 6일에 포착해 주신 종목이 41% 가까운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저희 또 하나기술 놓치신 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PMT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화요일에 포착해 주시고 지금 일주일 만에 12.27%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 잡아주셨던 태성 같은 종목도 하루 만에 6% 가까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밀키트 두 종목 준비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8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저희 박스 밀키트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또 강한 비로 인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안전운전, 감속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 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좀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도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지만 강세로 마치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잘 타서 저희가 또 좋은 종목들로 인해서 개별적인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여전히 시장은 그 좀 밝은 해가 떴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좀 여기 주식창에서라도 햇빛이 들고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시장도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서 성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종목과 시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앞으로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만 잡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시장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종목 얘기 먼저 들으면서 개장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 브리핑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 또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내용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또 간밤 우리 미국 증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 그 반도체 섹터 잘 나가는 이유 사실은 그 앞서서 AI 쪽이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또 저희가 2023년을 시작할 때 주도 테마가 인공지능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 AI 쪽 여파 요즘 계속해서 좋긴 한데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뭐 이 나스닥 지수가 뭐 고점을 향해 전고점을 향해 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거 어디까지나 뭐 거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현재 시장의 상승 흐름에 대해선 어찌 보면 빅테크 중심으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맞아요. 엔비디아라든지 혹은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 애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에 있어서 뭐 애써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시장에서는 뭐 5차 산업혁명이 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사실 경기와 무관하게 이 매수세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빅테크에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정량적인 부분으로 사실 이 매수세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움직일 수는 없지만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를 띠는 데 있어서는 뭐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현재 이 좋은 분위기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에 따른 이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뭐 반도체주들이라든지 혹은 PCB 회로 기판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혹은 이런 소프트웨어에 직결적으로 연결된 그런 종목들 혹은 뭐 반도체 내에서도 이러한 AI 담당 HBM 뭐 이런 관련된 산업들 이런 부품주들 장비주들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여전히 이 여파와 강세는 실질적인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직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동반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위기를 그냥 같이 타고 이 시장의 섹터와 트렌드에 맞춰 매매하고 대응을 하고 포트를 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아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지금은 좀 즐겨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밀키트 종목들도 관련된 테마에서 종목 발굴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퓨런티어 그리고 가온칩스 같이 전문가님께서 좀 미리 선별을 해주신 종목들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셨던 시청자분들 많이들 좀 좋아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방송 중에 이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50분 동안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TV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종료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자 QR코드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문자 메시지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간단히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문자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답장으로 또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 어제 그리고 그 전에 입장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시장 내용 통해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가고 또 그 중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잘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오늘 또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익률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 밀키트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어제 좀 계속해서 약세권에 머물렀지만 개별 종목들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포착해 주셨죠. 우리 PNT,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태성 같은 종목들 모두 다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포착해 주셨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기술 40%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 대형강업,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 모조리 20% 전후의 수익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도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테마와 섹터, 그중에서 또 실체가 있는 탄탄한 기업들을 분석해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많은 기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 토대로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어제도 시장 정리 이렇게 브리핑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와주셨고요. 오늘 또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우선은 전문가님 삼성전기 를 준비해 주셨어요. 또 공교롭게 제가 이 삼성을 상징하는 약간 파란빛을 도는 옷을 입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삼성전기가 사실은 오늘 전기 쪽 모멘텀으로 준비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 하면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 화두가 될 만한 내용들은 다 담고 지금 현재 턴 어라운드로 대형주 내에선 거의 탑픽으로 좀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지금 신사업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인 이 반도체와 이 PCB 그리고 전장용 산업까지도 이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앞서 이 전장용 산업 그리고 이 PCB 쪽에서 1인 강자를 굳히기에 들어간다. 좀 이런 타이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의 모멘텀입니다. 파워 인덕터라는
신제품을 네. 출시를 하면서 최근 삼성전기 모멘텀과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워 인덕터란 도대체 무엇이냐?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에서 이 생산을 한, 이 개발을 한 제2의 MLCC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개념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워 인덕터의 역할은 이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서 이 자율주행 정보를 처리하는 뭐 ADAS 같은 이런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이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전류를 네.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중간에 과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이 흘러가고 이 데이터 정보에 한마디로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자율주행 그리고 네. 뭐 AI 뭐 이런 산업의 접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굉장히 뜨거운 테마들에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삼성전기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기존의 MLCC보다 네. 뭐 성능이라든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있어서 뭐 기존의 MLCC가 뭐 아이폰 기준으로 뭐 50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고부가 가치 시스템의 시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산업들에 기존 50개 정도의 그 MLCC가 탑재됐다고 하면 지금은 뭐 100개 MLCC가 탑재가 된다. 근데 이 성능을 더 높여 이 파워 인덕터라는 제품을 네. 이 탑재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 제2의 MLCC의 타이틀을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유의미하게 좀 시장을 차지하고 가져가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뭐 ADAS라든지 뭐 제가 발음이 부정확해서 죄송합니다. 네. ADAS입니다. ADAS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뭐 칩이라든지 이 반도체들에 우리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하고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우리가 중간에 이 전력이 이 전송이 되면 중간에 데이터에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역할을 가장 최우선으로 전 세계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삼성전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혹은 이 FC BGA 회로 기판이라든지 왜 AI라든지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장에 뜨겁게 타오르는 테마들은 이 삼성전기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대형주들은 사실 좀 담백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고 네.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테마와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량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기는 이런 담백한 투자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대형주 시장의 뭐 소형주, 중소형주를 보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이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가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시점에선 우리가 이런 삼성전기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좀 담백하게 안정적인 포트에 네, 구성하는 네. 전략도 상당히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현 시장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네. 뭐 자율주행하고 이 데이터 센서 뭐 이런 AI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고부가 가치 제품 그리고 뭐 똑똑한 반도체, 비싼 반도체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필수적으로 뭐 전력이라든지 전력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이 회로 기판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뭐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이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인덕터라든지 네. 혹은 이 FC BGA 회로 기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삼성전기에게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한번 재무제표까지 한번 검토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출이야 실적이야 사실 뭐 삼성전기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 중 하나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장 산업이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 뭐 2021년 뭐 차량용 반도체 쇼커버링 현상이 쇼커버링이 아니죠. 쇼티지 현상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공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차분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단기적으로 이 전장용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전엔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지만 뭐 최근 들어서 그런 마땅한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이런 삼성전기라든지 뭐 매출적인 부분도 재무적인 부분에도 그런 상당한 모멘텀과 신호탄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더 FC BJ 기판 관련으로 이 호주적인 부분이 이 시장에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니즈를 표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장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삼성전기에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현재 즐비하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산업의 성장의 목적으로만 뭐 접근을 해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또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국민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대형주 중에서 탑픽으로 전문가님께서 삼성전기를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또 보도가 나온 부분 설명해 주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 인덕터를 처음 양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 전장 시장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좀 저는 굉장히 성격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에 조금 더 오히려 좀 저희가 이렇게 순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있는 편인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랑 비슷한 성향 혹은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좀 다양성을 위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이 삼성전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 해서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한 7% 정도 넘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우리 개장하고 나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잡아주실 예정이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투자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오픈 채팅방 열어뒀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은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 그리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저희 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다크호스 종목들 그리고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계속해서 가격 전략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안에서 좀 돌고 도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새로운 테마를 한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건설주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재건주 중에서 대우건설을 바라봐야 될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우건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대형주다, 우크라이나 테마주, 재건 테마주에 좀 포함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네.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섹터와 테마라는 게 이 수급의 이동과 그리고 이 시장과 산업의 본격적으로 밀접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좀 강하게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주 만일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교량이라든지 네. 뭐 주택이라든지 혹은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모듈러 주택이나 혹은 뭐 시멘트 이런 뭐 고질적인 뭐 건설 자재들이라든지 뭐 이런 건설의 이 부품이 아니죠. 이 건설의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좀 담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나오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또한 시장을 순방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를 순방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건설사들과 지금 현재 뭐 인프라 그런 뭐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실질적인 이 MOU를 체결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이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참여와 지금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가시화가 되면서 뭐 최근 이런 내용들이 대우건설에도 폴란드 건설협회와 지금 MOU를 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개별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네. 해외 일정을 지금 현재 폴란드 중심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순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내용들이 가시화가 되어 직접적으로 대우건설이라는 기업의 이 수주로 이어지는 MOU의 체결이라는 이 업무 협약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실체가 맞다. 이런 내용들은 실체 있는 호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전에는 사실 뭐 SY 제가 이전에 이야기 드리면서 뭐 네.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혹은 이 건설 기계라든지 혹은 건설 자재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 좀 줄을 잃었어요. 맞아요. 이런 이 외부적인 요소들이 줄을 잃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건설과 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단순하게 아파트라든지 뭐 컨테이너라든지 사실 부지라든지 이런 내용들보단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교량이라든지 뭐 고속도로라든지 기초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때다. 네, 맞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의 해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재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네.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외부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뭐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네. 내용들을 떠나서 의식주를 떠나서 이제는 국가가 재건이 되는 그런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한 번 더 큰 틀로 이제 좀 모멘텀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우건설과 같은 기업들은 지금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우건설은 이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사업에서 뭘 할 수가 있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건설주라고 하면 대부분 아파트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우건설은 실제로 해외에도 이 뭐 건설사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 뭐 개발 사업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로 뭐 인프라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다리 우리 부산에 영도 다리 이런 부분들도 대우건설에서 좀 진행을 했었고 오, 네. 네,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생활이 좀 밀접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프라 같은 경우도 뭐 송도 뭐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이쪽 송도 쪽이라든지 뭐 광교 이런 고속도로의 인프라도 이 대우건설이 좀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화면상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은 대우건설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 해외에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수주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또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네. 또 최근에 좀 그 지하철도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또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이 내용들이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게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뭐 시공이 들어가는 뭐 내수적인 부분도 네, 이제 네. 모멘텀으로 차지할 수도 있고 오. 그리고 국내 이 산업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뭐 긍정적으로 뭐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국내 이 기업들 내에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 건설사들이 네. 뭐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을 좀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질적인 해외 쪽과 이제 직결성이 높은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 이 사업에선 핵심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선 해외의 개발 그리고 해외의 이런 인프라 구축 네. 이런 기술력을 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핵심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뭐 인프라라든지 해외 쪽에 이런 구축이라든지 이런 재건 쪽과 밀접성이 있는 종목은 전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대우건설이 맞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폴란드와 지금 MOU 체결이라든지 지금 긍정적인 이슈는 시장에 사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 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뭐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붙이는 건 솔직히 사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결국 매출과 재무와 향후 실적 가이던스 이런 전망들은 좀 좋아진다. 모멘텀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또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 뭐 사실 뭐 건설주와 경기 민감주들 뭐 이런 전체적인 뭐 사이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건설주들이라든지 뭐 건설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뭐 조선주들이나 뭐 해운주들처럼 뭐 사이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나 실적까지는 뭐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신정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뭐 이 주택이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고 있고 뭐 그리고 해외 개발에 있어서 해외의 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대우건설이 유의미하게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현재 감안을 해봤을 때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이런 모멘텀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대우건설이야 사실 뭐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 경기 그리고 이런 뭐 원자재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 자재 뭐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이미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미 섹터와 산업을 한번 동반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이런 매력적인 구간에 해당을 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대우건설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대우건설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제 좀 개별 이슈가 나왔던 부분, 이 대우건설이 폴란드의 건설협회와 또 현지 3위 건설기업인 이하협회 버드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나토 순방에 이어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방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장에서도 우리 재건주들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수주 경험이 많은 그런 저희 건설 관련 종목을 지켜봐야 되고 그 관련된 모멘텀으로 대우건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타점도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주실 예정인데요. 자, 지금 방송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종목명과 가격 전략 다 챙겨드리고 있지만은 방송 종료 이후에 좀 막막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요. 그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면은요. 첫 번째 방법 QR코드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은요.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고 그 링크 통해서 무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문가님께 오픈 채팅방 안에서 직접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입장 방법은 문자 메시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 활용하셔서 오늘도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7월 18일 화요일 현재 시간 9시 3분 50초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2624포인트, 포인트로 보시면은 퍼센티지로 보시면 0.24%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지금 0.45% 정도 올리면서 900선 다시 돌파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90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수급 상황도 거래소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570억 넘게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만 5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테마는 사료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러시아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현지 시간으로 17일까지였죠. 어제까지 그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기간 만료시일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 협정이 종료됐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사료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대표적인 곡물 수출 국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불투명해지면서 오늘장 사료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탑이 현재 대장주란 27%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뒤이어서 사조동화원과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육계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팜스토리가 7%, 마니커 FNG가 4%, 푸드나무 3% 가까운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면은 한글과 컴퓨터 오늘장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제도 윗골이 좀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2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도 있었고요. 또 기존의 웹 오피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해외 사업법인인 한검 인공지능 웹 에디터를 신설하겠다라는 보도에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강업이 10%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었죠. 어제 이어서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장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 오늘 역시나 10%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이 6%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 엠텍도 1% 정도 빨간불로 시작하면서 주가는 34,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개별 종목들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삼성전기와 대우건설 가격 전략까지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주실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가 좀 밖에 날씨가 흐린 만큼 종목은 조금 더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선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저희가 이제 전장용 파워 인덕터 관련된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된 삼성전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삼성전기 최근에 좀 계속해서 한 5거래일 정도 상승세가 나오다가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기 오늘 약간 눌릴 때 오히려 타이밍 조금 더 좋게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예,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삼성전기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앵커님께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 캔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5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략적으로 11만 주가량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거의 한 4만 주가량 이렇게 유입이 됐는데 뭐 이에 따라서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크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매수세는 실체가 있는 매수세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애써 이 매수세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전에 지지부진했던 이 박스권의 흐름을 좀 돌파를 하는 캔들이 전일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 해당 구간 15만 원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유의미한 돌파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오히려 지금 구간은 눌리고 가더라도 지금 매수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이 종목 자체적으로 상당히 담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라든지 뭐 현재 매도 전략이라든지 뭐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를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16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15만 5천 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14만 5천 원 구간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이탈 구간이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땐 추세가 더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는 14만 5천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좀 높게 17만 5천 원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승 캔들이 전일 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이 전일 중심 캔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 이유와 근거는 전일 시장이 매도세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도세를 일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흐름이 몰렸다. 이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건 이 코스피 대형주들 내에선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호재를 동반한 이 상승 흐름이 기업의 주가의 레벨업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금일 시장 또한 소폭 눌리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모습이지만 이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다. 1% 이내에서 이런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뭐 매도세도 크게 나타나진 않는 이탈 구간을 봤을 때 이 흐름은 이탈이라기보단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삼성전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삼성전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장 0.8% 정도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5거래 동안 계속해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그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됐었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매수 가능한 범위로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 현재 15만 6,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7만 5천 원 선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에서 오픈 채팅방 열어뒀으니까요. 방송 종료 중에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QR코드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밀키트 종목인 우리 대우건설 얘기까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도 오늘 장 한 3% 정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어제 장중에 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전문가님 우리 대우건설 현재는 4,5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얼마 정도에 들어가 보면 적절 타이밍일까요? 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전일 상승 캔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뭐 시장 분위기가 뭐 네. 전일과는 좀 상이하게 좀 다르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수급의 큰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뭐 현재 4,650원 구간부터 시작해 지금 4,550원 구간까지는 저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전 고점이 4,95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있습니다. 저항대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부딪히느냐 혹은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느냐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2차 목표가는 좀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4,950원 구간까지야 이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까 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여력을 지켜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본격적으로 건설사라든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재건 관련주들이 그리고 이 건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전일 이 중심 캔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를 동반한 캔들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건설주들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지금 현재 시장이 매집 구간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만 이 건설주들의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뭐 건설 경기 악화라든지 혹은 시장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세가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4,200원 구간까지는 손절가로 잡고 짧게 잡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대우건설도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우건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어제 좀 강한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장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유효한 매수 가능 범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들 두 종목 모두 다 코스피 200 편입돼 있는 굉장히 대형주, 안정적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좀 오늘 시간이 약간 남은 만큼 어제 강한 슈팅이 나왔었던 우리 가온칩스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7월 13일 지난주 목요일에 편입을 해주셨고요. 어제장에서 한 17%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앞서서 음봉으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추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간 점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온칩스도 잠깐 추가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가온칩스 조금 더 보유를 해가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예, 저도 충분히 더 보유를 해도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네. 우리가 굳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시장의 트렌드와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온칩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구간이 바로 분석을 도와드렸던 구간이 이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 상승 캔들이 나타났고 이 장중에 이 17%까지 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저희가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그 노란 톡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더 상승 흐름이 부각이 되고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왜? 반도체와 디자이너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는 마당에서 굳이 우리가 가온칩스를 우리가 부정을 할 필요가 있나?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 그에 따른 근거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 이 가온칩스의 이전 고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제가 39,000원 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어드렸습니다. 제시를 네.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전 전 고점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이 물량을 좀 흔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이 구간이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39,000원 구간에 이탈하지 않고 위치를 해주면서 시세가 지속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에 따라서 다크호스 상단선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다크호스 상단선이 47,000원 정도 구간에서 위치를 해줬지만 오늘로부터는 다크호스 상단선이 48,700원 구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즉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보는 게 48,700원까지는 더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에 따른 양상이 우리 이전에 하나기술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하나기술의 좀 양상과 동일하다. 왜? 네. 하나기술도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강한 캔들이 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제가 1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재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10만 원대 이하 구간에서 이 전 고점인 이 9만 원대 구간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캔들이 안착을 하고 제가 하나기술에 대해서 올해 하나기술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7월 6일 구간에서 이 상승 흐름이 무지막지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전고점을 지지해주는 종목들은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2의 하나기술, 제2의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탄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가온칩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가온칩스까지 이 추가적인 종목 중간 분석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가온칩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앞서 저희 극찬해 주셨던 41% 가까운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하나기술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가온칩스 마찬가지로 정고점 돌파하고 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어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또 추가로 풀어주셨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더욱더 궁금한 점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간 양봉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삼성전기, 두 번째 종목은 건설 관련주 중에서 대우건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